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 비판받는 부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과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전두환 관련 발언이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관련 발언 어제 부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또 오늘 아침 조간들도 망언 이런 제목까지 붙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신문 기사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자,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호남도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 많다. 자, 호남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자, 이것을 제목을 뽑았습니다. 상당히 왜곡된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제가 오늘은 매일 아침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들도 좀 비판을 할 텐데 상당히 왜곡된 제목입니다. 이것은 한 부분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자,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는데 호남도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 많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리더는 그 기사 쓸 때 제일 앞에 쫙 쓰는 걸 리더라고 하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호남분들이 많다며 전씨를 두둔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닙니다. 전씨를 두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쿠데타 5.18만 빼면 이 부분은 아주 작은 제목에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는 이겁니다. 윤석열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스스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 그러면서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다. 당시에 삼저 현상이 있었지만은 다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면 지역과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최고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뒤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호남도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 많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한겨레 해석입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데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는 거냐고 하는 당내 대선 주자들의 공격을 반박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잘못한 거 있다. 그런데 잘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수층 결집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찬양을 넘어 결여된 역사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무슨 민족문제연구소장 코멘터를 달았습니다. 자, 일부 언론도 이 윤석열 발언을 망언이라고 제목을 뽑습니다. 망언. 그리고 호남도 그런 평가를 한다는 분들도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치 이 호남도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 많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이것도 지역감정 부추기기죠. 지역감정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호남 분들도 호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분 중에 호남 분들도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 가서 그런데 경향신문도 윤석열 호남 분들도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이야기한다. 이걸 또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중간 토업 제목으로. 그리고 망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산 당역 방문 자리에서 망언.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니고 전씨는 쿠데타로 집권했고 시민학살과 인권유린을 했으며 지금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전씨를 옹호한 윤 전 총장을 두고 역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해 놓는다. 자, 망언, 서울신문도 망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신문. 자, 서울신문 정체성이 요즘 모호하죠.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다는 분이 많아. 아니,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은 정치 잘했다는 분이 많이 있더라. 이것을 또 망언. 서울신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힘 선두 후보의 위태로운 입. 자, 윤석열 말을 중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에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경제수석에게 경제를 맡겨서 잘 돌아간 것이다. 그 이야기 한 것이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그런 말 하는 분들 꽤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망발이다. 유승민 후보도 도를 넘었다. 원희룡 후보도 헌법을 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논란이 일어나니 이 윤석열 후보는 나중에 내가 권한 위임을 말한 것 아니냐. 내 권한을 위임하겠다. 전두환처럼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이러느냐. 자, 이런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이 전제를 달았는데 이 전제를 의도적으로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뭐 그런 이력들이 밝혀졌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5.18이 일어났을 때 법대 학생들이 모의 재판을 열었는데 거기서 재판장을 맡아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감시를 하는 것 같아서 강원도로 피선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5.18에 대해 상당히 대학생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5.18 군사 쿠데타 빼면 전제 다르는데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묵살을 하죠. 자, 보수 언론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을까요?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도 전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5.18과 이것을 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이 전제를 분명히 했죠. 빼면 정치 잘해. 그런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팩트 위주로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국회는 잘 나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것 다 넘겼다고 하더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동용해서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옹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경남도당에 가서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다 하는 얘기다. 호남 분들 중에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 자, 윤석열 전 총장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향신문도 조금 전에 망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해설 기사에서는 사면에서는 윤석열 국정미숙 지적에 전두환 끌어와서 권한 위임 배울 점도 있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면서 일면에서는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토론회 때마다 아니 검사 생활만 뭐 20몇 년 하고 국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죠. 그 공격을 하니 본인은 이 전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통솔하고 지휘하고 관리하지 세세한 부분 경제나 국방이나 뭐 외교 안보 이런 세세한 부분은 이 뭐 사회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그 통솔 지휘하겠다. 그리고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조직을 지휘해봤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군 출신이기 때문에 사단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전문가에게 다 맡기는 그런 시스템, 본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그 국정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다. 그것을 내가 벤치마킹 하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발언의 취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했나? 집권 과정을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자, 윤석열 발언의 취지는 5.18 쿠데타, 5.18과 쿠데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경향신문도 조금 전에 해석을 했듯이 국정 운영 방식은 배울 점이 있다. 본인이 권한을 독선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본인이 만기칠람 하지 않고 이 전문가에게 다 배분을 했기 때문에 경제도 살고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검사 말고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조직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각 전문 분야의 국정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컨트롤에서 관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언, 뭐 두둔, 전두환 전 대통령 두둔 이렇게 해서 또다시 또 망언, 이 설화 프레임에 또 가두는 그런 그 언론도 있고 또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조차 망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 했나? 집권 과정은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빼고 집권 7년 동안 제대로 했느냐? 모든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죠.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성과를 낸 부분, 그것은 평가를 또 해야죠.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정권에 이 백담사로 유배를 갔죠. 백담사 유배 갔을 때 그때 많은 이 내방객들이 있었습니다. 백담사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담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을 알고 그때 이 백담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0명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강연을 했습니다. 산중에서 강연을 했죠. 절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때 저도 초임 신임 기자였는데 강연 내용을 좀 듣고 싶고 해서 또 취재를 할 겸해서 그냥 일반 내방객처럼 해서 갔습니다. 백담사에. 그때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강연 내용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로 본인이 그 국정 운영을 맡았을 때의 업적 이런 것을 주로 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동의를 하나 했던 것은 다른 것은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은 물가 안정 부분이었습니다. 물가 안정. 물론 삼저 현상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석열이 이야기한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됐죠. 노태우 정권에 비해서 그 전임 전두환 정권은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자, 그것도 경제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났다. 자, 이것을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 쪽은 뭐 물론 있죠. 그것을 빼고 공 쪽을 평가하는 그 문헌 같은 것을 보면은 뭐 독립기념관 건립이나 야간 통행금지 폐지, 교복이나 두발 자유라, 프로스포츠, 또 통신망 구축, 그리고 86 서울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유치, 연자제 폐지. 자, 이런 성과들이 다 있습니다. 따로 공과가 있고, 가도 분명히 있고, 공도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이 일어난 이유를 윤석열은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을
그것이 윤석열 발언의 취지인데 그게 어떻게 망언이고 그리고 또 호남을 끌어들여서 호남도 꽤 있다 하는데 호남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이재명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단 학살범도 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대장동 빼면 좋은 사람인지 그것을 되묻고 싶고 또 이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지 그 이야기지 거기에 좋고 나쁘고 인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호도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논란은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이재명이 당군 일에 최대 한수했다.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경실련은 진보 성향 단체죠. 경실련이 분석을 하니 아니 대장동 공공 한수는 10%에 불과해. 무슨 당군 일의 최대 한수냐. 자, 중앙일보 일면 토업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경실련이 국토부 자료로 대장동을 분석을 했는데 총이익이 대장동에서 1조 8천억이 나왔는데 공공 한수는 겨우 1,830억. 김만배를 비롯해서 7명 이익은 8,500억. 자, 그래서 경실련도 특검해서 대장동 부패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대장동 일면 톱입니다. 초과 이익 한수. 민간에 돌아가는 초과 이익은 한수해야 된다. 이것을 2차례나 실무진에서 건의했는데 이재명이 묵살했다. 그래서 배임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 실무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가 배임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차례나 건의를 묵살했다. 대장동 개발, 환수 조항, 배제, 배임 논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 2015년 2월 유동규에게 건의했지만 업무 배제 당했다. 5월에 또 다른 직원 의견도 반영이 안 됐다. 유동규에게 건의한 것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재명이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배임이죠. 그리고 검찰은 도시개발공사 배당 1,822억 원으로 제한을 한 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동규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의 윗선 이재명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어제 그 감사에서 그제 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직원 제한을 내가 거부했다. 이렇게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배임죄를 자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재명 후보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간업자에게 특혜 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발언의 주어는 성남도시공사다. 그제는 본인이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달아야 된다는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배임죄 아니냐 이러니 아니야. 그 발언은 주어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공사가 했다는 거야. 이렇게 바꿉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 보시면은 이익 한수 거부 발언의 배임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쪽에서 하루 만에 주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야. 이재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제 국정감사에서는 분명히 직원이 건의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재명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 일선 직원. 그러면 성남시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나 성남시 이 산하에 있는 뭐 직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쨌든 일선 직원, 본인의 직원이 건의한 것이다.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 이 주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주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 그래서 야당은 이재명이 응급결에 배임 혐의를 실토한 뒤에 뒤늦게 빠져나가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고 거기서 또 이재명을 상대로 추궁을 할 텐데 과연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했죠. 오늘은 제대로 따지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정치 이벤트가 하나 있죠. 대구 경북 합동토론회 5시 반부터 열립니다. 자, 대구신문, 대구에서 발행되는 대구신문은 일면 토배에서 이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야당 경선 최대 승부처 TK 대전. 오늘 TK 대전이 펼쳐집니다. 책임 당원수가 TK에서 과거에는 31%까지 갔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최대 승부처는 최대 승부처인데 56만 명 중에서 TK 지역민은 13만 8천 명, 대구 4만 4천, 경북 9만 4천, 전체 24%. 그런데 TK 지역 당원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승부처가 되는 것이고 대구 기반의 홍준표, 유승민, 호미점 활용을 해서 공약 주도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집중 견제받는 윤석열 대응도 관심이다. 자, 박근혜 탄핵, 구속 둘러싸고 대구니까 상호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전망을 대구 쪽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였습니다.